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한민국 죽은 문법 살리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 박수. 자, 14시간 만에 끝내자 그러고 19번까지 왔어요. 배운 거 많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 했습니까? 조동사로 들어와서 양날검에 요 윗부분을 했어요. 그죠? 요 윗부분을 했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shoot은 하는 게 좋다, must는 해야만 한다. 근데 shoot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ought to. 약간 강하다고 그랬죠? 또 하는 게 좋다를 경고성 충고로면 had better, must를 바꾸면은 have to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거를 합니다. 이게 변해가는 거는 똑같아요. 이거는 요 그림을 보지 말고 저를 보시면 돼요. 볼래야 볼 수도 없어요. 꺼졌어요. 자, 추측할 때는 우선 제일 기본이 반반의 추측입니다. 반반의 추측. 반반의 추측이 may입니다. 일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몰라. 일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몰라. 일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몰라. 그건 사실일지도 몰라. It may be true. It may be true. 다 같이 it may be true. It may be true. 그거보다 조금 약하면 may be true 그러면 반반이에요. 반반. 50-50인데 반반인데 그것이 그거보다 한 30% 정도 확신밖에 없다. 그러면은 might 이렇게 돼요. might be true. It might be true. 그거와 비슷하지만은 조금 뜻을 바꿔서 사실일 수도 있어. 일 수도 있어. It could be true. It could be true. 자, 거기까지 다시 해봅시다. 반반의 추측. It may be true. 사실일지도 몰라. It might be true. 사실일 수도 있어. It could be true. 근데 이 may 반반의 추측보다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일 거야. It should be true. It should be true. 틀림없이 사실이야. It must be true. It must be true. 오케이? 그림 보면서. 자, 사실일지도 몰라. 반반의 추측 뭐예요? It may be true. It may be true. It may be true. 좀 약하게. It might be true. 사실일 거야. It should be true. 틀림없이 사실이야. It must be true. 거기까지가 요게 같은 통으로 갑니다. 행위를 나타내는 것과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 같은 강도.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 세지잖아요. 사실일지도 몰라. 사실일 거야. 틀림없이 사실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 can't가 여기서는 행위일 때는 can이 굉장히 약한 쪽으로 가 있었잖아요. 근데 추측으로 가면 이게 굉장히 세요. cannot가 붙으면 굉장히 it can't be true. It cannot be true. 사실일 리가 없어. 사실일 리가 없어. 절대로 사실이 아니야. 그러면 it can't be true. 굉장히 강합니다. It can't be true. 요게 좀 튀어나가요. It can't be true. 사실이 아니야. 그러면 it is not true인데 절대로 사실일 리가 없어. It cannot be true. It can't be true. 요것이 추측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자꾸 헷갈리는 게 may라고 나오면은 이게 추측인지 해도 된다는지 잘 모르잖아요. 앞뒤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보면서 이 뜻도 되고 저 뜻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해 나가는 그라데이션이 똑같이 나간다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세진다. 해야만 돼. 틀림없이 사실이야. 뭐 이렇게 must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된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자, 다시 해봅시다. 그거는 사실일지도 몰라. 반반의 추측. It may be true. 나같이 it may be true. 약하게 사실일지도 몰라. It might be true. It might be true. 사실일 수도 있어. It could be true. 사실일 거야. It should be true. 틀림없이 사실이야. It must be true. 사실일 리가 없어. It can't be true. 또는 it couldn't be true. It couldn't be true. 굉장히 강하게 부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제 잡혀갔다가
문이 저절로 막 열리면서 나온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얘기입니다. 쭉쭉 읽어나갈게요. 다음 페이지가 진짜거든. 피터가 knocked at the outer entrance, 바깥문을 두드렸습니다. And a servant girl named Rhoda. 로다라는 이름을 가진 servant girl이 came, 왔습니다. 뭐 하려고? To answer the door. 문에 답을 하려고 왔습니다. When she recognized Peter's voice,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she was so overjoyed. 너무나 기쁨에 가득 차서 overjoyed가 돼서 she ran.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뭡니까? so 너무나 뭐뭐해서 결과로 어떻게 됐다. 다시 생략됐죠? 너무나 overjoyed해서 she ran back. 달려나갔습니다. 문도 안 열고 without opening it. 문도 안 열고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서 exclaimed. 소리를 질렀습니다. Peter is at the door. 피터가 문에 와 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You are out of your mind. 네가 미쳤구나. 다 같이 you are out of your mind. They told her. 그에게 말했습니다. When she kept. 그런데 she kept 계속해서 insisting. 계속해서 주장을 했어요. 뭐라고? It was so. 진짜라고. It was so. 그렇다고 주장하자 they said.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 요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It must be his angel. 틀림없이 베드로의 천사야. 틀림없이 베드로의 천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It must be. 다 같이 it must be his angel. It must be his angel. 틀림없이 베드로의 천사야. 이렇게. 자,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지금 한 거 보면은 여기가 틀림없이 뭐뭐 했다예요. 근데 과거로 내려갑시다. 지금은 전부 틀림없이 뭐야 하고 현재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로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똑같이 전부 다 그대로 놓고 이 추측에서는 그대로 놓고 여기다가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대한 추측이 돼요. 과거에 대한 추측이 됩니다. 요거를 알아내는데 제가 옛날에 오래 걸렸거든. 문법책에 산지사방에 갖다 줬는데 쭉 모아보니까 그 얘기야.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 사람은 파티에 갔었을지도 몰라. 그러면 뭐예요? He may have gone to the party. 다 같이 He may have gone to the party. He may have gone to the party. 조동사는 아까 한 거와 그대로 놓고 뒤를 have 과거분사로 완료형으로 고쳐서 쓰면은 과거에 대한 추측이에요. May have gone to the, he may have gone to the party. 조금 약하게 파티에 갔었을지도 몰라. He might have gone to the party. He might have gone to the party. He might have gone to the party. 파티에 갔었을 수도 있지 뭐. He could have gone to the party. He could have gone to the party. 파티에 갔었을걸. He should have gone to the party. 이 should은 언제 쓰느냐 하면은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자꾸 나오는데, should은 뒤에 근거가 있어요, 뒤에. 뒤에 무슨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 he should have gone. Where is Peter? Where is Peter? 그 사람 피터 어디 갔어? 어디 간 거야? 그렇게 물어볼 때 he should have gone to the party. 파티에 갔었을걸. 파티에 갔었을걸. 저 폼을 보면. 왜 그런가 하면은 엊그제부터 계속 나 파티에 갈 거야 그러고 파티 의상 준비하고 뭐 얼굴에다 물감 바를 거 사오고 이야단을 했었거든.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he should have gone to the party.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응? 이해하시겠죠? 그럴 때 should을 씁니다. He should have gone to the party. 틀림없이 파티에 갔어. 파티에 갔어. He must have gone to the party. He must have gone to the party. 파티에 갔었을 리가 없어. He can't have gone to the party. He can't have gone to the party. He couldn't have gone to the party. 파티에 갔었을 리가 없어. He couldn't have gone to the party.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면, 요거의 뜻을 알면 그대로 완료형만 보시면 똑같은 추측으로 과거에 대해서 하고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 방에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문법책을 보면 이게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용은 딱 한 가지 그걸로 같이 가는 거예요. 됐고. 그러면 유감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유감. 지금 한 것은 요거에 대해서, 이 추측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직하게 움직입니다. 추측 뒤에다가, 요거 뒤에다가 그냥 동사 원형을 갖다 붙이면은 현재 상태에 있어서 그냥 추측이 되고 완료형 붙이면 과거의 추측인데, 요 위에는 꼭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먹히는 것이 should, 요 동네만 완료형을 붙여서 씁니다. 아시겠어요? 이 행위 쪽은 should만 써요. 이 must have. 그래서 must have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추측이에요. 이쪽이 아니고. may have 그러고 나왔다면 이쪽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should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건 보통 과거에 대한 유감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가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건 가정법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가정법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뒷꼬리가 나온 것인데 그건 가정법에 설명하고 우선 뜻부터 설명드릴게요. should have 그럼 과거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떡고마리 총각이 31살 먹은 총각이 있어요. 소원이 뭐겠어요? 장가가는 거, 그지? 그 어머니 소원은 또 뭐겠어요? 아들 장가가는 거지. 손자 하나 보는 거. 이게 소원인데 아주 사모하는 미스킴이 있었어요. 응? 미스킴이 있는데 어느 날 파티가 있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가자고 그래갖고 갈까 말까 그러다가 맨날 가봐야 애인도 안 생기고 가면 뭐하냐 그러고 안 갔거든. 근데 그 다음날 얘기 들었더니 내가 사모하는 미스킴이 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더욱이나 중요한 건 나를 찾았대. 근데 내가 안 간 거야. 친구들이 나만 보면 뭐라 그런가 하면은 너 파티에 갔었어야 되는 거야. 너 파티에 갔었, 왜 안 갔니? 파티에 갔었어야 돼.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You should have gone to the party. You should have gone to the party. You should have gone to the party. 친구마다 Hey Peter, you should have gone to the party. 너 파티에 갔었어야 돼. 엄마가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머니는. You should have gone to the party. 네가 파티에 갔었어야 돼. 장가 어떻게 가려고 그래. You should have gone to the party. 나도 밤에 생각을 하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파티에 갔었어야 되는데 I should have gone to the party. I should have gone to the party.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또 파티가 있대. 그래가지고 만사 제패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안 왔어. 2시간 만에 어깨가 축 처져서 집에 왔더니 어머니 말씀이 그 미스킴인가 하는 색시가 왔는데 이 꽃을 들고 왔는데 이쁘더라. 응? 너를 2시간을 기다리다가 방금 전에 눈물을 글썽하면서 갔단다. 요번엔 뭐라 그래? 네가 파티에 가는 게 아니었어. You shouldn't have gone to the party. You shouldn't have gone to, you shouldn't have gone to the party. 내가 파티에 가는 게 아니었었어. I shouldn't have gone to the party. 아시겠어요? 느낌이 그거예요, 지금. 유감. I should have gone to the party. 그 사람이 파티에 갔었어요. He should have gone to the party. 이거를 좀 다른 말로 좀 강하게 붙여. He ought to have gone to the party. 이런 말도 가끔씩 들을 수가 있어요.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He ought to have gone to the party.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가지 않았어야 되는 게 shouldn't have gone to the party. 요게 지금 이제 연습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굿이나 would 같은 거를 쓰는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가정법에서 나온 것인데 할 수도 있었었는데 파티에 갈 수도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 친구가 후회를 하는 거야. 일기장에다가 내가 파티에 갈 수도 있었는데 왜 안 갔을까? 안 갔다는 얘기지, 그지? 그죠? I could have gone to the party. I could have gone to the party. 내가 그때 차비만 1,000원이 있었어도 내 파티에 갈 수 있었었는데 I could have gone to the party. 내가 미스킴이 온다는 걸 알기만 했더라도 내가 파티에 갔었을 텐데 I would have gone to the party. I would have gone to the party. 오케이? would, could 그렇게 쓰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공부한 요 양날검 위의 조동사입니다. 양날검 위의 조동사.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 위의 것은 행위를 나타내고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하는 게 좋다, 해야만 한다. 여기에 should보다 약간 강하게 들어간 게 ought가 들어가고 경고성 준 거는 had better가 들어가고 차라리 하는 게 낫겠어. 그거는 might as well 이게 들어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추측이 반반의 추측 들어가고 약한 추측 일 거야 틀림없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돼서 여기에 완료형 붙이면 과거의 추측이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가 과거 완료형이 붙는다? 시옷이 들어가고 과거에 대한 유감, 후회, 한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유사조동사를 몇 개 해봅시다. 유사조동사. used to하고 would에 대해서 이거는 정식 조동사는 아니에요. used to는. 그런데 하는 짓이 꼭 조동사하고 비슷하게 나가요. used to. 다 같이 used to. used to.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기억이 나실 거예요. used to는 과거에 뭐 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 다 기억이 나시는구나. 워낙에 강하게 가르치거든 학교. would는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쓸데없는 소리야. 근거가 없어요. 근거 없는 누가 그렇게 시작했는지 몰라. 그냥 과거에 예를 들면 go to church every Sunday 매 일요일마다 교회 갔다는 규칙적인 습관인데 I would go to church every Sunday. I used to go to church every Sunday. 둘 다 괜찮아요. 내가 어렸을 때 다 같이 when I was young. When I was young. 나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곤 했습니다. I would go to church every Sunday. I would go to church every Sunday. I used to go to church every Sunday. 나는 학교에 걸어 다니곤 했습니다. I would walk to school. I would walk to school. I used to walk to school.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여행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I would travel a lot. I used to travel a lot. 둘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럼 뭐가 다르냐? 하나만 쓰지 골치 아프게 두 개 쓰냐? 요거예요, 포인트가. used를 쓰면은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이 딱 박혀 있는 겁니다. used. 예를 들면은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Do you smoke? 당신 담배 피우십니까? 대답을 no고 yes가 없어요. Well, I used to. 뭐예요? 나 옛날엔 피웠는데 끊었어요.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used to를 쓰면은 지금은 아니다가 깔려 있는 게 다르지 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I used to. 따라서 예를 들면 I would go to church every Sunday 이렇게 말했다면은 이 사람이 지금도 교회를 일요일마다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는 몰라요. 오케이? 지금도 다니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물어봐야 알아. 그런데 예를 들면은 Do you go to church? 당신 교회 다닙니까? 물어봤을 때 Well, I used to go to church every Sunday when I was young. 그랬다. 그러면은 지금 다닌다는 얘기예요? 안 다닌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안 다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used가 들어가면 그게 달라요. 그게 하나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would를 안 쓰고 used만 쓰는 때가 있어요. When I was young, I used to be shy. 나는 부끄러움을 타고는 했었지요. I used to be shy. 이거는 행동, 동작을 했다 말았다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 아니고 쭉 이어져 있는 상태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는 used밖에 못 쓰고 would를 안 씁니다. would를 안 써요. 예를 들면 I used to be shy. 나는 부끄러움을 타고는 했었죠. 근데 I would be shy라고는 안 그런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거를 구별하면 됩니다. 또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캘리포니아에 살았었어요. 그러면 I used to live in California. 다 같이 I used to live in California. 내가 자전거가 있었어요. I used to have a bicycle. 이걸 I would have a bicycle이라고는 안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에 used가 쓰인 대목을 한번 보기로 하죠. 이거 아주 유명한 대목이에요.
As for you, 너로 말할 것 같으면 you were dead, 너는 죽었었느니라. 어디에?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너희 transgression과 and sins, sin 속에서 죽었었느니라. transgression이 뭔가 궁금하죠? 보나마나 뭐겠어 이게? 어? sin하고 비슷한 거겠지? 죄진 거겠지? transgression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거. 이 grass라는 말이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렇게. 그래도 합시다. grass라는 게 간다예요. go. 간다. 그래서 progress 그러면은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니까 전진이죠. regress 그럼 뭐예요? 뒤로 가는 거죠. digress 그러면 옆으로 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하려고 내가 그러지? trans. 뭘 하는지도 모르고. transgress면 trans는 across거든. 그래서 경계선이 여기가 법의 경계선과 불법이 있을 때 이걸 넘어가는 게 transgress. 이해가 가십니까? 경계선을 넘는 거야.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은 뭐 중이 고기를 먹는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신부가 신부님이 연애를 했다든가 이러면 transgression 한 거야. transgression. 이해가 가세요? 간음을 했다든가 그런 게 transgression. 율법의 경계선을 막 넘나드는 게 transgression이에요. 또 믿는 사람이 살인을 했다든가 또 간통을 했다든가 이게 transgression 한 겁니다. transgression. 그런 걸 파괴라고 그러고 범계, 계율을 범했다. 이게 transgression. 그래서 지금 주제가 그게 아닌데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너희 불법과 죄 안에서 죽었었느니라. 거기에 대한 설명이 쫙 in which 그런 상태 안에서 너는 어땠었다? You used to live. 너는 살았었다. 딱 보니까 무슨 느낌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그랬어라는 느낌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You would 그랬다면 뭐예요? 그랬었었지.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 그러나 used to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랬었었다. 살았었다. When you followed the way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길을 따라서 가고 and of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ruler, 그 지배자, 무슨 지배자? kingdom, 그 왕국의 무슨 왕국? of the air. 이걸 쉽게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응? 갑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응? 그래서 of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그리고 the spirit, 뭐를 따라갔어요? 그 spirit, 그 영을 따라갔어요. 어떤 스피릿이냐? Who is now, 지금 현재 at work, 지금 현재 한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어디에서, 어디 안에서? In those, 그런 사람들 안에서. 어떤 사람들 안에서? Who are disobedient, 불순종하는 자들의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악령을 따라서 살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표정들이 너무 심각하신데. 자, 알았으니까 청크 단위로 착착 나가면은 As for you, 너를 말할 것 같으면 너는 죽었었다.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불법과 죄 안에서, 그 안에서, in which 그 안에서 you used to live, 너는 살곤 했었다. 어떻게? When you follow the way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며 공중권세를 잡은 자, 또 불순종의 사람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영을 따라서 살았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지금 포인트는 뭡니까? 요거만 하면 돼. 너는 살았었다. You used to live. 너는 살았었다.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 유사조동사에서 고린도전서 would rather를 하나 알아둘만 합니다. would rather. 그러면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겠다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might as well 그랬잖아요. would rather는 차라리가 안 붙어. 그냥 뭐가 낫겠어. 어느 쪽이 더 낫겠어 그럴 때 would rather를 씁니다. I'd like every one of you to speak in tongues. I'd like, 나는 좋아하겠습니다. 뭐가? Every one of you, 당신네들 모두가 to speak in tongues. tongues라고 하면 성경책에 나오면 저거는 혓바닥들이 아니라 방언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 나는 당신들 모두가 방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대목이 있는 거 기억나시죠?
당신들 모두가 방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But 그러나 I'd rather have you prophesy. 나는 이것이 더 낫겠습니다. 방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I'd rather have you 당신으로 하여금 하게끔 prophesy가 예언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이 어떻다? Would rather 더 낫겠습니다. I'd rather have you prophesy. 당신네들을 방언을 하게 하고 싶습니다. He, 그 사람, who prophesies, 예언을 하는 사람은 greater, 더 위대합니다. 누구보다? That one, 그 사람보다. 어떤 사람? Who speaks in tongues, 방언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냥 방언보다 예언이 그냥 위대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서가 붙었어요. Unless, 하지 않는 한. 그가 방언의 통역을 하지 않는 한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는 것이 더 위대합니다. 왜? So that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May, 있다. 이거 다 배운 거잖아요. So that may. The church may be edified. edify라는 건 교육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교육받게 되기 위해서 예언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오케이? 일일이 여러 번 올 새 없어요. would rather만 하면 돼요. 뭐 하는 게 낫겠다 그런 말입니다. would rather. would rather 한 번 더 해봅시다. would rather 다음에 than이 나오는 모델인데 but in churches 그러나 in the church 교회에서 I'd rather speak 5 intelligible words to instruct others.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끊어졌는데 교회에서 나는 뭐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speak 5 개의 교양 있는 말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누구에게? to instruct others.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보다? than 10,000 words in a tongue. 방언으로 10,000개의 말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5개의 교양 있는 말을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would rather는 뒤에 뭐가 붙어요? than이 가서 붙는다. than이 붙어요. 오케이? 자, 지금 나온 would니 뭐니가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요거만 하면 문법이 완결이 됩니다. 조동사를 그냥 조동사로만 외우면은 외워가지고 끝나요. 근데 법칙이 있거든. 외운 것은 반드시 까먹는다. 기억의 법칙. 외운 건 까먹는다. 아는 거는 안 까먹는다. 그래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치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떠드는 거예요, 자꾸. 가정법. 조동사에서 그냥 뭐 may라든가 뭐 이런 must 이런 조동사는 그냥 조동사인데 could, would 이렇게 나오는 could은 뭐의 과거예요? could은 can의 과거고 can의 과거가 could이고 또 뭐 will의 과거가 would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문장 속에서 과거라면 좋은데 과거가 뭐 last year 뭐 이런 식으로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이게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이건 뭐냐? 이건 가정법이다 그거예요. 과거를 나타내는 확실한 말이 있으면은 과거인데 그거 없이 저거 혼자 튄다고요. 그러면은 그건 가정법이다. 그래서 그거를 배우시면 됩니다. 그거만 터득하시면 와 이제 거의 다 아는 거예요. 영어는. I could buy it. I could buy it. 이게 뭐냐? 어떤 거지 부자가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하루에 보람찬 동량을 끝내고 금은방 앞에 가서 섰어요. 아들 거지가 아빠 저 시계 되게 좋다 그지? 그러니까 아빠가 난 영어로 나올 거야. 그러고서 well, I could buy it.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I could buy it. 이게 무슨 소릴까? could이라는 말이 이게 can의 과거니까 살 수 있었다는 말이다 라고 하면은 곤란하다. 이 과거를 나타내는 표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황으로 봐서도 아니고. 이건 뭐냐? 가정법, 과거를 말하는 것이다. 현재 사실에 반대. I could buy it. 나 그거 살 수도 있는 사람이야. 뒤에는 조그맣게 돈만 있으면. 동량만 많이 되면. 응? 돈만 있으면 살 수도 있어. 돈이 없어 그렇지. 이게 I could buy it.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게 튀면은 이거 가정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르고 책을 읽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닌다고 이게 돌아다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이제 노처녀가 굉장히 까다로워. 그래서 뭐 선 보러 가면은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 싫고, 그 다음에는 뭐 돈이 없어서 싫고, 그 다음에는 코가 낮아서 싫고, 맨날 싫대. 그래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주선을 했어요. 그 만나보고 와서 어떠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 괜찮은데 영어가 좀 못해. 뭐 이러고서. 근데 싫다는 거야. 뭐 돈도 많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정철학원에도 댕기고 말이야. 사람이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어. 11조도 잘 내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괜찮은데 딱 영어가 좀 부족하거든. 친구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Well, I'd marry him. I'd marry him. 이건 뭐냐 이게. I'd marry him. 요 드가 요게. 여기 있다 보면 요 드 요거 나온 거 많잖아요. 요 드가 요인데 도대체 뭐냐 요 정체가. I'd marry him. I'd marry him. 뭐냐. 이거는 나라면 앞에 뭐가 생겨서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내가 시집가겠다. 나라면은 나 같으면 시집가겠다. 나 같으면 결혼하겠다.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요 조그만 글자 하나에 엄청난 게 이게 폭발력을 가지고 들어있다니까. I'd marry him. I'd marry him. 야, 나 같으면 결혼하겠다. 그게 들어있다는 말이죠. 이게 가정법입니다. 옛날에는 가정법 그러면은 뭐 앞뒤 착착 맞춰서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새는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이걸 디스턴싱이라고 그래. 디스턴싱. 잘 봅시다. If I'm hungry, 내가 배가 고프다면 I'll eat it. 나는 그것을 먹을 거야. 있는 그대로 배고프면 먹을 거야. 배가 안 고프면 안 먹고. 근데 이걸 한 칸 또 떨고 보자. 디스턴싱이라는 것은 현실감을 떨구기 위해서, 현실감을 떨궈버리기 위해서 한 칸씩 과거로 내리는 거를 영어로 디스턴싱이라고 해요. 디스턴스가 거리를 둔다는 뜻이거든. 현재는 글자 그대로. 근데 if I were hungry, I would eat it. 이렇게 했다. 한 칸씩 떨궜어요. 과거로. If I were hungry. 내가 배가 고프다면 I would eat it. 나는 그것을 먹을 텐데.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배가 안 고파서 안 먹을 거야. 이게 깔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건 직설법이지만은 가정법이라는 건 가정의 세계를 말하는 거야. 가정법이라는 것이 잘못 알아서 if의 가정법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잘못이고, 가정법은 동사에 들어있는 거예요. 동사가 저렇게 과거형으로 나갔다 그러면 뭐예요? 현재 얘기를 하는데도 가정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한 칸 과거로 떨구는 겁니다. If I were hungry, I would eat it. 다 같이 If I were hungry, I would eat it. 내가 배가 고프면 먹을 텐데 배가 안 고파서 안 먹을까? 또 If I'd been hungry, 내가 배가 고팠었더라면은 I would have eaten it. I would have eaten it. 내가 그걸 먹었었을 텐데. 과거 사실의 반대죠, 그죠? 과거 사실에. 내가 배가 안 고파서 안 먹은 거지. 배가 고팠었으면 내가 먹었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If I'd been hungry, I would have eaten it. If I'd been hungry, I would have eaten it. 그래서 영어를 말할 때 정중체로 말하는 게 있잖아요. 정중체. 뭐 can you close the window? 그거하고 could you please close the window하고 어느 게 정중하냐? could가 정중하다. 왜 그래요? 그런 거 많이 배우셨잖아요. 왜 그래요? 이 가정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신뢰되게도 당신에게 요청을 드린다면 혹시라도 닫아주시겠습니까? 이게 뒤에 나온 거예요. 앞에 만약에 내가 그렇게 무리하게도 요청을 한다면 이게 생략된 거예요. Wouldn't it be better to paint it red? 누가 빨간색으로 막 집을 칠하고 있어. 옆에 찾아가서 그거 초록으로 칠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냥 말했다가 야단 맞을 건데 네가 칠해라. 그럴 것 같으니까. Well, wouldn't it be better? Wouldn't it be better? 왜 wouldn't it냐? Wouldn't it be better? 이게 가정법이에요. 제가 혹시라도 건방지게도 참견을 좀 할 수 있다면 그게 좀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게 들어가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디스턴싱이라고 그래요. 그 원리에서 가정법이 나가는 겁니다. 이거 하다가는 또 며칠 또 가.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가정법 과거라는 게 이름이 과거예요. 이름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동사 형태가 과거 형태다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If I won the lottery,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I would quit my job.
내가 직장을 고말둘 텐데 복권에 당첨이 영 안 돼서 계속 댕겨.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If I won the lottery, I would quit my job. 그것도 한참 있다가 또 며칠 있다가 가정법 과거 완료. If I had won the lottery,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됐었더라면 I would have quit my job. 직장을 그만뒀었을 텐데 진짜 얘기는 뭐예요? 당첨이 안 돼서 계속 댕겼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If I had won the lottery, I would have quit my job.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 형태가 과거 완료라는 얘기지 내용이 과거 완료가 아니라고요. 과거에 대한 반대 사실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이렇게 짝짝짝 맞춰서 나오는 거는 진짜 보기 힘듭니다, 요새는. 요거만 돌아다녀, 보통 요거만. Well, I'd keep my job. 그냥 그래. I'd keep my job. would도 아주 딱 줄여서 I'd keep my job. 내가 직장을 그만두겠어. 그렇다고 진짜인 줄 알면 안 돼요. 내가 I'd라고 그랬잖아, I'd. I will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I'd는 뭐야? 할 텐데 나는 직장 그만 안 둬. 지금 뒤에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요거만 돌아다닌다니까, 요 뒤에 거만. 요거. 그래서 가정법을 알아야 조동사를 안다. 그러면 돼요. 가정법을 알아야. 이게 되게 재밌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이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If you really knew me,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알았다면일까요? 안다면일까요? 안다면. 가정법 제대로 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진실로 나를 안다면 You would know my father as well. 너희들은 나의 아버지도 역시 알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너희들은 나를 진실로 모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뒷얘기가 읽혀지죠? From now on, 앞으로는 you know him. 너희들은 그를 알 것이고 have seen him. 그리고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게 가정법 과거예입니다. 다 읽읍시다. If you really knew me, you would know my father as well. 가정법 과거. 누가복음.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누구든지 would come after me. would은 뭐가 과거로 내려간 건가 하면 will이 과거로 된 겁니다. will은 의지를 나타내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올 의지가 있는 자는 있다면 he must deny himself. 자기를 부인하고 take up his cross. 자기의 십자가를 매일같이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오케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그러니까 나를 따라온다면 오케이, 읽어봅시다.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오케이, 그 얘기예요. 이거는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 말투가. 따라올 자 없을걸. 아마 이 얘기 듣고는 그것이 뒤에 깔려 있는 거죠. 가정법 과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가정법 과거. 따라올 자가 아마 없을 거야. 그거는 좀 힘든 거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But understand, 이거를 이해하라. If the owner of the house had known, 만약에 그 집 주인이 had known, 알았었더라면, 뭐를? At what time? 몇 시에? 한밤중 어느 시각에 the thief was coming, 도둑이 올 줄을 알았었다면, he would have kept watch. 그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And would not have let his house be broken into. 자기 집이 broken into, 침입되도록 놓아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해가 가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 그 얘만 보시면 돼요. 이게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를 배우면은 이것이 과거가 나오면 딱 그거로만 나가야 되는지 아는데 실제로는 혼합형이 많이 나와요. 잘 보세요. If I'd won the lottery, 내가 과거 완료니까 과거 얘기죠. 내가 복권에 당첨됐었더라면 I would not be here now. 여기에 지금 내가 있지는 않아. 내가 복권에 당첨됐었더라면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지금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대한 얘기, 요거는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혼합으로 막 갖다 쓴다고요. 하나 더 볼까요? If I had passed the exam, 내가 시험에 합격했었더라면 I'll be in the US now. 내가 지금 미국 가 있지 여기 있겠어? 뒤집어 말하면 떨어졌으니까 여기 있지? 여기 있다고. 오케이? 읽어보세요. If I had passed the exam, I'll be in the US now. 지금 미국에 있을 거야. 요한복음 볼까요? In my father's house,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이게 이제 유명한 대목이잖아요. 요한복음에 제자들 쭉 앉혀놓고 잡혀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시는 제목이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many rooms, 방이 많단다. If it were not so,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I would have told you, 내가 너희들한테 말했었을 것이다. 그죠? 말했었을 것이다. I would have told you, 너희들에게 말했었을 것이다. 이건 가정법 과거고 이건 과거 완료가 이렇게 혼합으로 들어가 있어요. I'm going there. 나는 거기가 아니라 to prepare a place for you. 너희들을 위해서 장소를 준비하러 가느니라. 오케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읽어봅시다.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었을 것이다. 그 다음 가정법 미래. 이거는요, 슛은 가정법 미래라는 것은 가정법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 없어요. 미래의 말은 무조건 가정이야. 그죠? 이해가 돼요? 미래는 무조건 가정인데 무슨 또 가정법이냐? 근데 가정법이라고 하나 쉐레의 과거형이 들어갔어요. if it should.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게 심정적이야. 안 됐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심정을 깔아서 가정법을 씁니다. 그래서 if it should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we'll stay home. 내일 소풍 가기로 했는데 비가 오진 않겠지. 그래도 온다면. 오진 않겠지. 그래도 온다면. 이렇게 if it should rain. If it should rain. 다 같이 if it should rain tomorrow. We'll stay home. 또는 we'll stay home. 또는 뭐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있어요. 그녀가 혹시라도 가버린다면. 이거는 유행가에 무지 많이 나오는 거예요. If it should, she should go away. If it should go away. 나는 사랑은 다시는 하지 않으리. 트로트 노래 나온다. I'll never love again. I'll never love again.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으리.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그 여자가 떠날지 않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가지 않았으면. 그런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마지막으로 하나 봅시다. 그러면은 가정법의 그 뒤에 꽁무니만 돌아다니냐? 앞에도 돌아다니냐? I wish를 붙여갖고 I wish 나는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I wish I passed the test. I wish I passed the test. 이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는 과거지만 내용은 뭐예요? 현재를 얘기해요. 현재나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가망이 없지요. 가정법이니까 반대얘기니까 가망이 없는 거예요. I wish I passed the test. pass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I wish I had passed the test. 또 친구한테 모처럼 도와달라고 갔더니 뭐라 그래요? Well, I wish I could help you. I wish I could help you. 이걸 잘못 해석해서 도와준다고 그랬다고 좋아서 펄펄 뛰면 안 돼요. 뭐예요?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응? 그래요. I wish I could help you. 내가 너를 도왔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니? I wish I could have helped you. I wish I could have helped you. I wish I could have helped you. 오케이? 가정법을 알고 나니까 조동사를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9시간에 걸쳐서 한 문법 강좌를 여기서 일단락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닌데 문법을 조목조목 놓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일단락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청크 단위 기본부터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거에 대한 총 정리를 한번 쭉 해보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면서 다음 시간부터 뭐를 하는가 하면은 문법만 조목조목 하고 나서 딱 손 띄면은 며칠 안 지나서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와르르 하고 뼈다구 돼서 도로 나가 자빠져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 말씀을 놓고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 문법 배웠던 거를 적용하는 연습을 몇 시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전부 찬성이지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God bless you. 주님께 박수.